모리슨 씨는 작은 회사의 사장입니다. 그곳의 직원은 4명뿐이에요. 어느 날 그는 사무실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슬리퍼를 찾지 못했습니다. 일할 때 항상 신는 슬리퍼였죠. 모리슨 씨는 모든 곳을 뒤진 후 마침내 건물 옥상에서 슬리퍼를 발견했습니다. 모리슨 씨는 화가 났어요.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말했습니다. 전 사장님이 슬리퍼를 어디에 두는지도 몰라요. 앤드류는 저는 높은 곳을 무서워해요. 거기까진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고요. 라고 했어요. 산드라는 오늘 하이힐을 신어서 거기 걷지도 못해요. 라고 했어요. 에밀리는 제가 어떻게 감히 사장님 신발에 손을 대겠어요. 라고 했어요. 직원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앤드류입니다. 높은 곳을 무서워한다고 했지만 책상 위에 낙하산을 타고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진이 있네요. 멜리사의 남자친구는 멜리사에게 청혼을 하고 아름다운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멜리사는 반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멜리사는 그 반지를 테이블의 보석함에 보관했습니다. 한 번은 길고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멜리사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바로 누웠습니다. 깨어났을 때 반지는 사라졌습니다. 멜리사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었어요. 멜리사의 룸메이트, 절친, 이웃이었죠. 경찰은 이들에게 전날 밤에 무엇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멜리사의 룸메이트였던 헬렌은 멜리사가 정말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헬렌이 만들어준 차를 가지고 밤 10시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헬렌도 곧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멜리사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릭은 오후 11시 30분에 멜리사를 만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멜리사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테이블 위에 열려있는 보석 상자를 봤는데 이미 비어있었기 때문에 놀랐다고 했어요. 그 직후에 집을 떠났습니다. 이웃인 브렌다는 멜리사로부터 책을 빌리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을 때 멜리사가 대답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브렌다는 밤늦은 시간에 멜리사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어요. 경찰은 곧 이 사람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누구일까요? 에릭입니다. 경찰은 그에게 그저 전날 저녁에 뭘 하고 있었냐는 질문만 했어요. 하지만 에릭이 보석함 이야기를 꺼냈죠. 반지가 없어진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본인이 가져갔으니까요. 몇몇 친구들이 다 같이 캠핑을 갔습니다. 강 근처의 숲에서 아름다운 장소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낼 계획을 했어요. 하지만 셋째 날 크리스가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캠프파이어 근처에 모였어요. 폴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 장작이 충분하지 않아서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몇 개를 더 가져왔어. 내가 돌아왔을 때 크리스는 이미 사라졌지. 애슐리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강에서 내 티셔츠를 빨고 있었어. 점심에 캐처벌룩이 묻었거든. 낸시는 몸이 안 좋아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 자는데 올빼미 소리 때문에 깼지. 이 친구들 중 한 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낸시예요. 올빼미는 낮에 잠을 잡니다. 그러니 낸시를 깨울 수 없었겠죠? 누군가가 마크네 아파트에서 가스 누출을 일으켰어요. 다행히도 마크는 그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불렀어요. 수색 중 경찰은 시계를 하나 찾았어요. 마크는 그 시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형사는 잠복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시계는 비싸 보였기 때문에 분명히 범인은 시계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거였죠. 자정 무렵 경찰은 열쇠가 자물쇠에서 돌아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초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형사는 그 남자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경찰은 그가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마크의 아파트에 그 남자가 무슨 일로 왔든지 가스 누출의 범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불이 붙은 초를 들고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그 집에 여전히 가스가 가득 차 있다고 확신했을 테니까요. 경찰은 특정 갱단 하나가 은행을 털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저녁이면 항상 그들이 모이는 식당으로 잠복 요원을 보냈어요. 그의 임무는 조직원 중 한 명에게 작은 GPS 추적기를 부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그들의 위치를 파악해 강도 사건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 갱단의 리더는 그 갱의 중심이었고 다른 조직원은 그저 행동대장에 불과했어요. 비밀 경찰은 리더의 주위에서 아주 조심해야 했어요. 추적 장치를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갱 조직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할 거예요. 추적기는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리더의 배낭입니다. 그는 이 장치를 알아보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장치가 자신의 등에 있다면 볼 수가 없겠죠. 경찰은 한 부자의 집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조깅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요. 경찰은 집에 도착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신문했습니다. 집에는 하녀, 백만장자의 아내,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하녀가 말했습니다. 존스 씨가 조깅을 하러 갔을 때 제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요리를 시작했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아침에 봤을 땐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인사만 하고 출근을 했어요. 운전사는 경찰에게 자긴 SNS를 스크롤하면서 차 안에서 그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백만장자의 실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베키는 지난 주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코너는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마틸다는 최신 스마트폰을 한 대도 아닌 2대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톰은 멋진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났어요. 베스는 손목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베키의 친구들을 잘 살펴보시고 누가 진짜 부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세히 보면 코너는 옷에서 가격표를 떼어내지 않았어요. 아마도 동창회 후에 옷을 반품할 계획이라는 걸 의미할 거예요. 마틸다의 휴대폰은 가짜예요. 라벨을 보면 원래 브랜드의 카피일 뿐이에요. 베스의 시계는 손목보다 훨씬 커서 실제로 베스의 시계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톰이 동창회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겁니다. 에이미는 가장 좋아하는 밴드가 마을에 와서 콘서트에 꼭 가고 싶어요. 에이미는 새엄마에게 가도 되는지 물어보지만 새엄마는 에이미가 몇 가지 일을 해야만 가도록 허락하겠다고 말합니다. 새엄마가 가장 먼저 시킨 일은 체에 물을 채우라는 거였어요. 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에이미는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야 합니다. 에이미가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이미는 물을 얼려서 체에 얼음을 넣어야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얼린 물도 여전히 물이니까요. 다음으로 새엄마는 에이미에게 완벽한 이브닝 드레스를 골라달라고 부탁합니다. 새엄마의 옷장에 들어가 보니 3벌의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드레스예요. 사진을 보세요. 에이미는 어떤 드레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자세히 보면 파란색 드레스의 단추가 떨어지려고 해요. 초록색 드레스에는 페인트 얼룩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이미는 빨간 드레스를 골라야 합니다. 에이미가 드레스를 가져가기도 전에 새엄마가 방으로 들어옵니다. 새엄마는 드레스에 묻은 얼룩을 보고 에이미에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어떻게 내 드레스에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하지만 에이미는 자신이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옷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 페인트가 묻어 있었다고요. 새엄마는 에이미에게 범인을 찾으라고 합니다. 누가 드레스를 더럽혔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에이미는 콘서트에 갈 수 있어요. 3명의 주요 용의자는 에이미의 이복자매 엘라, 벨라, 가브리엘라입니다. 이복자매들은 에이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중 한 명이 엄마의 드레스에 페인트를 뿌려 누명을 씌웠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복자매들이 집을 나간 사이 에이미는 범인을 찾기 위해 침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방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 침대는 엘라, 두 번째 침대는 벨라, 세 번째 침대는 가브리엘라의 것입니다.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나요? 가브리엘라였어요. 세 번째 침대예요. 자세히 보면 그 밑에 페인트 통이 있어요. 에밀리와 바바라는 친구들과 외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하고 있어요. 취향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거의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둘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고 어느 쪽이 더 비싼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바바라를 보세요. 바바라의 옷은 명백히 모조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리가 더 비싼 옷을 입고 있죠. 해리는 혼자서 세계 배낭여행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비행기에서 그는 한 소녀 옆에 앉았습니다. 소녀에게 어디에서 왔는지 물었지만 대답하는 대신 휴대전화로 2개의 이모티콘을 보여줬어요. 그림을 보고 소녀가 어느 나라 출신인지 알 수 있나요? 어디 볼게요. 다리미와 땅 한 조각이네요. 아일랜드 출신인가 봐요. 해리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머물 곳을 찾기 위해 거리를 거닐었습니다. 귀여운 작은 호텔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렇지만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꼭대기층에 창문을 보세요. 유령이 있는 것 같아요. 으악, 저라면 다른 숙소를 찾겠어요. 더 좋은 호텔을 찾은 후 해리는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그는 고전적인 프렌치 어니언 수프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나왔을 때 바퀴벌레가 가득했어요. 그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불러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짓을 한 사람을 찾아서 즉시 해고하겠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었어요. 요리사는 평소처럼 수프를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가 웨이터에게 전달했을 때는 괜찮았다고요. 웨이터는 수프에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방금 해리에게 서빙하고 서둘러 다른 테이블에서 주문을 받았어요. 또한 청소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화장실을 청소했기 때문에 무슨 소란인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있나요? 다 아니에요. 환기 시스템을 보세요. 바퀴벌레가 가득해요. 바퀴벌레가 기어나와서 해리의 수프에 떨어졌나봐요. 으아. 로마로 향하는 국제선 항공편의 비즈니스 클래스에 3명의 승객이 있습니다. 이 3사람을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은 옷을 아주 잘 차려입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이너 핸드백을 들고 고가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남자는 노트북으로 주식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읽으며 커피 한 잔을 즐기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억만장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어디 볼까요? 이 여성은 옷을 잘 차려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옷에 붙은 태그를 보면 폴리에스테르 100%라고 적혀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이런 옷을 입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주식 차트를 다루는 남자는 낡고 찢어진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패션이 아닌 것 같으니 억만장자는 아닐 겁니다. 한 남자가 남았어요. 자세히 보면 그가 읽고 있는 기사는 그에 관한 기사예요. 기사 제목은 전 세계의 새로운 억만장자. 찾은 것 같죠? 스미스 형사는 박물관에서 발생한 도난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귀중한 다이아몬드가 사라졌고 도둑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스미스 형사는 박물관의 보안 카메라를 분석한 후 경비원, 박물관 큐레이터, 관람객 등 3명의 용의자를 추려냈습니다. 경비원은 점심시간에만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고 그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그대로 있었다고 맹세했어요. 박물관 큐레이터는 하루 종일 외국 단체 손님들의 박물관 투어를 안내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투어를 시작할 때 다이아몬드를 보러 갔고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관람객은 잠깐 들렸을 뿐 다이아몬드가 보관된 통로는 지나가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3번의 인터뷰 끝에 스미스 형사는 도둑을 찾아냈어요.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관람객이었습니다. 우선 그는 박물관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그가 왼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는 줄을 보세요. 스미스 형사가 소매 아래에서 그것을 꺼내자 짜잔!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었어요.
집에 가서 다이아몬드를 숨길 시간이 없었나 봐요. 줄리와 친구들은 주말을 숲속 오두막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어요. 금요일 저녁에 도착한 친구들은 보드게임을 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군가 식량을 모두 훔쳐간 것을 발견했어요. 문 유리가 깨져 있었지만 그 외에는 누가 그랬는지 알 수 있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주변 숲을 수색하기로 했어요. 우연히 발견한 장면을 잘 살펴보고 누가 음식을 가져갔는지 알아보세요. 왼쪽 상단에 있는 건 뭐죠? 곰 발자국 같지 않나요? 한 마리가 아니라 곰 가족 전체가 발자국을 남겼어요. 증거로 오레오 포장지를 바닥에 남겼네요. 네, 이 곰들이 범인인 게 확실해요. 아틀라스는 버려진 집의 다락방에서 깨어났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문이 3개 달린 방만 발견할 수 있었어요. 각 문은 다른 위험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 창문과 바닥은 모두 돋보기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면 햇빛에 화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은 유독가스로 가득 찬 방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 뒤에는 굶주린 사자가 있었어요. 아틀라스가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첫 번째 문을 이용합니다. 시드니는 엄마에게 체조팀이 주말에 스포츠 캠프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시드니는 엄마에게 여행 가방 싸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주말 후 시드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엄마에게 여행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 도중 시드니는 어머니에게 왜 칫솔을 챙기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어머니는 시드니가 주말에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요? 시드니의 어머니가 칫솔을 챙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드니의 체조복 속에 칫솔을 넣어두었습니다. 시드니가 정말 캠프에 갔다면 그 옷을 입고 칫솔을 찾았을 거예요. 킴벌리는 오래된 다락방에서 메모와 함께 가방 3개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가방 중 하나에 100만 달러가 들어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2개의 가방은 비어 있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어느 가방에 현금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고 가방에 적힌 메시지 중 하나는 사실이 확실해요. 첫 번째 가방에는 돈은 여기에 없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에는 돈은 여기 없어요. 마지막 가방에는 돈은 두 번째 가방에 있어요 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이 킴벌리라면 어느 가방을 선택하시겠어요? 첫 번째 가방을 선택해야 해요. 단서 중 하나만 사실이면 돈은 첫 번째 가방에 있어요. 경찰은 수년 동안 버크가 불법 활동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추적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로렌스 형사는 버크의 사무실을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형사가 도착하자마자 버크의 비서는 그가 출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버크의 사무실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하지만 영장 없이는 아무것도 만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로렌스 형사는 다시 경찰서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버크의 사무실로 돌아갔을 때 누군가 그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죠. 두 사진을 보고 로렌스 형사가 무엇을 봤는지 알아보세요. 책상 램프가 기울어져 있고 책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 방에 있었어요. 로렌스 형사는 버크의 사무실 전체를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방에서 그는 방 한가운데까지 발자국이 있다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방의 유일한 창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 돼. 로렌스 형사가 외쳤습니다. 또 도망쳤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는 방 사진을 찍어 경찰서로 가져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다른 형사들에게 사진을 보여줬고 그중 한 형사가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을 보세요. 형사는 어떻게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형사는 버크가 변신술사라는 걸 알아차렸어요.
발자국이 창문에 닿지 않은 이유가 설명이 되네요. 게다가 바닥에 있는 새 먹이를 보세요. 아마 새로 변신해서 도망쳤을 거예요. 메건은 뉴욕에서 온 인기 블로거입니다. 오늘 그녀는 단골 카페에서 절친한 친구 로지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둘 다 다이어트 중이어서 허브차와 초콜릿 치즈케이크 한 조각만 주문하여 나눠 먹었어요. 메건과 로지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음식 사진을 올립니다. 하지만 1시간 후 로지는 기절합니다. 의사는 로지가 독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메건의 게시물을 살펴보세요. 독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나요? 로지는 차에 설탕을 넣었지만 메건은 넣지 않았어요. 독은 설탕에 들어있었어요. 로지를 돌본 후 메건은 드디어 집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건물 문에는 번호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누군가 내 자리 비밀번호를 변경했어요. 다행히도 메건은 근처에서 힌트를 찾습니다. 새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첫 번째 숫자와 마지막 숫자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와 세 번째를 곱합니다. 코드는 25162예요. 메건은 아파트로 올라갑니다. 창밖으로 멋진 일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을 2장 찍습니다. 두 사진의 차이점 5가지를 찾을 수 있나요? 차이점을 확인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 있어요. 메건은 간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블로거의 동영상을 보기로 합니다. 이 두 여성 중 한 명은 백만장자이고 다른 한 명은 빈털털이에요. 누가 누군지 아세요? 두 번째 여자는 빈털털이에요. 배경에 에펠탑과 빅벤이 보이시나요? 파리와 런던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사진은 가짜입니다.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메건은 구독자 중 한 명인 이블아이로부터 악성 댓글을 받습니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즐거운 밤을 보냅니다. 늦은 밤 메건은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블아이가 나타납니다. 그는 메건을 붙잡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태웁니다. 메건은 기절해요. 잠시 후 지하실에서 깨어난 메건은 팬이 바닥에 꽃을 그리고 있는 걸 봅니다. 그는 여기에 두 글자가 빠졌어. 어떤 글자인지 맞히면 풀어줄게. 맞추지 못하면 영원히 여기에 갇히게 될 거야. 메건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빠진 글자는 M과 E입니다. 집에 돌아온 메건은 누군가 자신의 노트북을 훔쳐간 걸 발견해요. 오늘은 운이 나쁜 날이네요. 메건은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은 이웃 3명을 신문합니다. 홀리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아파트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상한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폴은 지난 2시간 동안 개를 산책시키고 있었어요. 방금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어요. 그리고 알렉스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려고 1시간 전에 딱 한 번 나갔어요. 문 앞에 후드티를 입은 낯선 남자를 봤어요. 하지만 그는 금방 떠났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알렉스요. 쓰레기를 버렸다고 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보세요. 여전히 꽉 차 있어요. 다음날 메건은 경찰로부터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경찰이 이브라이를 잡았고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경찰관에게 이 쪽지를 메건에게 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메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을 보실 준비가 됐나요? 메모에는 오전 11시에 탈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메건이 가장 좋아하는 블로거가 방금 내가 하루 동안 먹은 것이라는 동영상을 올렸어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나요? 와, 냉장고에 톱을 보관하네요.
다음 동영상이에요. 잘못된 점이 보이나요? 이 무지개는 가짜예요. 오늘은 메건의 30번째 생일입니다. 메건은 몇 주 동안 파티를 준비해왔어요. 아름다운 드레스를 사고 많은 음식을 요리하고 아파트를 장식했습니다. 메건의 남자친구인 제프를 비롯해 많은 친구들이 초대받았어요. 파티 전에 그는 메건에게 전화를 걸어 나 지금 사무실에 있어. 하지만 8시에 집에 갈게 라고 말합니다. 제프는 8시 5분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꽃과 생일 케이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메건은 크게 화를 냅니다. 그녀는 꽃을 그의 얼굴에 던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메건은 그가 저녁 8시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음날 아침 8시에 도착했어요. 저녁에 메건은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기로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모퉁이 가게를 걸어갑니다. 메건은 길거리에서 이 가게의 주인인 테드를 만납니다. 방금 복면을 쓴 남자가 가게를 털고 현금을 모두 가져갔어요. 메건은 가게 안을 둘러보며 부서진 진열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는 그냥 평범한 강도가 아닌 것 같아요. 원한이 있는 게 틀림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닥을 자세히 보세요. 소금 포장이 찢어져 있어요. 또한 도둑은 병을 열어 기름이 바닥에 새어나오도록 했습니다. 보통의 도둑이라면 왜 병을 여는데 시간을 낭비했을까요? 따라서 가능한 한 많은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메건은 테드를 위로하기 위해 커피를 마시려고 데리고 가요. 웨이터는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거의 똑같죠? 세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어요. 메건은 블로거들을 위한 멋진 파티에 초대장을 받습니다. 이 미로를 풀 수 있는 사람만이 파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메건이 파티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메건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문이 3개 있는데 모두 낙서로 덮여 있어요. 파티가 열리는 곳을 추측하도록 도와주세요. 문에 있는 글자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각 글자를 알파벳의 이전 글자로 바꾸면 파티, 화장실, 출구가 됩니다. 따라서 메건은 첫 번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파티의 경비원이 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 명의 범죄자가 파티에 올 계획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가방을 매우 주의 깊게 검사해요. 그들은 수상한 사람 3명을 발견하고 체포합니다. 하지만 그중 한 명은 결백해요. 누구일까요? 두 번째 여성은 가방에 스마트폰 2대와 구식폰 1대 등 너무 많은 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대머리인 세 번째 남자는 파티에서 샴푸가 왜 필요할까요? 첫 번째 여자만이 범죄자가 아닌 것 같아요. 메건은 파티에 들어갔고 화장을 고치러 화장실에 갑니다. 그곳에서 3명의 예쁜 여성을 만납니다. 그중 2명은 뱀파이어입니다. 누가 뱀파이어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메건 옆에 서 있는 이 여자는 거울에 비추기 때문에 인간이에요. 다른 2명은 뱀파이어고요. 메건은 주말을 숲에서 보내기 위해 아늑한 오두막을 빌리고 싶어해요. 앱을 통해 4가지 옵션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만 안전해요. 메건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두 번째 집은 꽤 아늑해 보여요. 하지만 나무 뒤에 소름 끼치는 광대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낮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세 번째 집은 9세기 전에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꽤 현대적으로 보이네요. 아마 사기일 거예요. 네 번째 집은 세련되고 첨단 기술이지만 창문 유리가 모두 깨져 있어요. 전혀 안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메가는 첫 번째 오두막을 선택해야 합니다.
드디어 주말입니다. 매건은 오두막을 향해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지역 농산물 시장에 들릅니다. 매건은 레몬을 몇 개 사요. 계산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근처에 서 있던 세 사람에게 묻습니다. 킴은 난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토마토를 파느라 너무 바빴어요. 라고 말합니다. 매그너스는 소셜미디어에 올릴 가게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못 믿겠다면 직접 보세요. 그리고 비앙카는 킴이 범인이에요. 최근에 장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매건은 누가 도둑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은요? 매그너스의 야채 바구니를 보세요. 당근 사이에 매건의 휴대폰을 숨겼어요. 매건은 동네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한 명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웨이트리스예요. 눈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어요. 팁을 못 받았나 봐요.